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옆 나무 데크 시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저녁 8시 35분입니다. 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우산을 받쳐들고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날짜가 왜 11월 첫째 월요일을 끼고 있는 주에 화요일에 실시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2주 후인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요일이 11월 첫째 월요일을 끼고 있는 주에 화요일에 실시하는지, 그래서 올해는 11월 첫째 월요일이 11월 4일이고 그 첫째 월요일을 끼고 있는 주의 화요일이 바로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하게 2주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 11월 첫째 월요일을 끼고 있는 주에 화요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공화당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고요. 민주당의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현 미국의 현재 부통령이시죠.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강세 지역은 이미 대세가 확정되어 있죠. 민주당의 강세 지역은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과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고요. 반면에 공화당의 강세 지역 텃밭은 미국의 중부 지역과 남동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공화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별로 신경 안 쓰죠. 이미 대세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7대 경합주가 초접전,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방식으로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이른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국민들이 선출하는 선거인단 수는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숫자와 미국 연방 상원 의원 숫자를 합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438명,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숫자가 100명, 합하면 538명인데요. 그 숫자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37년 전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 1787년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았던 버지니아 주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자라는 주장이었고, 반면에 그 당시에 인구가 적었던 뉴저지주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지 말고 각 주마다 동일한 숫자로 뽑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대립된 상황에서 코네티컷주의 로저 셔먼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명 5인방 중에 1명이기도 한 로저 셔먼이라는 인물이 코네티컷주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 버지니아주 안과 뉴저지주 안을 타협시키는 이른바 코네티컷주 타협안을 제시한 게 이원적 대의제도인 양원제를 제시해서 그게 지금부터 237년 전 1787년에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하원은 버지니아주가 주장한 것처럼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요. 반면에 미국 연방 상원은 뉴저지주가 주장한 것처럼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50개 주마다 2명씩, 그래서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연방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52명, 연방 상원 의원 숫자는 2명, 그래서 합하면 54명인데요. 그 숫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가 54명이고요. 그 다음이 텍사스주가 40명, 플로리다주가 30명, 뉴욕주가 28명, 이런 순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많은 주들입니다. 반면에 인구수가 적은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59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는 연방 하원 의원은 1명, 연방 상원 의원은 2명, 그래서 합계 3명이 와이오밍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고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알래스카주도 인구는 한 60여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한 연방 하원 의원은 1명,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주마다 2명이니까 알래스카주도 연방 상원 의원은 2명.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 숫자 1명과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을 합하면 3명이 바로 알래스카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50개 주 전체적으로, 그리고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수도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 의원은 없고 연방 하원 의원만 3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 플러스 워싱턴 DC 다 합해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 합하면 538명. 이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미국 중부와 남동부 지역이 텃밭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미국 서부의 태평양 연안과 미국의 역사의 시작점인 북동부 지역이 텃밭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미 대세가 확정이 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반면에 이른바 7대 경합주는 민주당이 이길지 공화당이 이길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초접전, 초박빙의 그러한 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인단을 선출하는 그 방식이 승자 독식 제도, 이른바 유닛 룰 시스템이라는 거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각 주마다 배정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4명,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각 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당이든 과반 이상을 유권자들로부터 과반 이상의 선택을 받게 되면 그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완전히 독식하는, 싹쓸이를 하는 이른바 승자 독식 제도에 의해서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 주,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나 해리스나 그 득표율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인단을 이른바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 후보 중에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면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54명의 선거인단을 완전히 싹쓸이를 해 가버리는 그러한 승자 독식, 이른바 유닛 룰 시스템이 적용되다 보니까 양 후보가 사활을 걸고 7대 경합주에서
최종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7대 경합주의 판세가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고요. 반면에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에서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고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동률이라 합니다. 동률. 그야말로 초접전입니다. 자, 그 7대 경합주는 선거인단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7대 경합주 중에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데가 펜실베이니아주가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가 각각 16명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주가 15명, 애리조나주 11명, 위스콘신주 10명, 네바다주 6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 남쪽에 있는 이른바 썬벨트, 북위 36도 이하에 있는 태양 일조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뜨거운 지역들, 이른바 썬벨트, 태양할 때 선 해가지고 썬벨트라는데요. 그 7개 경합지 중에 4개 경합주는 이른바 썬벨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6명, 애리조나주 11명,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각각 16명. 반면에 이른바 러스트벨트라 해가지고 과거에 중공업 중심의 공업 지역에 있다가 지금은 쇠락한 지역, 그래서 녹이 슬어간다라고 해서 쇠퇴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요. 7대 경합주 중에 3개 경합주는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해당이 됩니다.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입니다. 자, 그래서 대선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7대 경합주 중에 4개 지역은 남부 지역에 이른바 썬벨트에 있고요. 반면에 러스트벨트는 북부 지역에 3개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 11월 5일 화요일에 실시되니까 앞으로 딱 2주 남았는데요. 그야말로 양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는 지역이 바로 7대 경합주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산을 받치고 있는데도요. 자, 그러면 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에 화요일 날 실시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에 화요일 날 실시하는 걸로 정해진 것은 미국 헌법 제정 당시인 지금부터 237년 전인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부터 200년쯤 전인 1820년대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날로 정했냐?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냐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추석이듯이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서 200여 년 전에 대통령 선거 요일을 정할 때, 날짜를 정할 때도 농경사회였던 그 미국 사회에서 추수가 다 끝나고 농사가 다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농사철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기권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자고 해서 결국 10월이 지난 11월 달에 하게 된 거고요. 또 왜 11월 첫째 주에 하게 됐냐면 날씨가 더 지나서 하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워지기 전에 하자라고 해서 11월 첫째 주에 하게 된 겁니다. 자, 농사가 끝나고 하되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초겨울이 되기 전에 하자고 해서 결국은 11월 첫째 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면 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이냐? 즉 11월 첫째 화요일도 아니고 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하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요일을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 일자를 11월 첫째 주에 하기로 한 건데, 11월 첫째 주에 하면 무슨 요일에 할지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역사의 시작이 지금부터 404년 전인 1620년에 영국의 종교 박해로부터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온 분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박해로부터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지금부터 404년 전인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북동부 지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개신교 국가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요일을 정할 때도 11월 첫째 주에 하는데 무슨 요일로 정할지 갑론을박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누가 일요일 날 하자고 했는데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일요일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일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토요일로 또 할 수 없는 게 농경사회에서 수확한 그 농산물, 수확물을 시장에다 팔아야 됩니다. 그게 토요일 날 장이 섰는 장날이 바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없고요. 그러면 금요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토요일 날 장에다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인 금요일 날은 미리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월요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월요일에 또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되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년쯤 전 1820년대에는 교통통신이 정말 그러게 이제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였다 보니까 일요일 날 교회 끝나고 바로 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데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영토라는 게, 미국 영토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영토죠.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순의 영토 면적 순인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미국의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약 100배, 한반도 면적의 약 50배 규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워낙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대통령 투표소들을 마을마다 다 설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거리에다 대통령 선거 투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일요일 날 교회 끝나고 그 투표소까지 이동하려면 하루 만에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은 걸린다 해가지고 월요일 날로 투표 날짜를 정하게 되면 바로 교회 끝나고 다음 날까지 투표소에 도달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대통령 선거 요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목요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그런데 절대 또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국경일이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일, 미국 독립선언일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이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 미국에 있어서 최대의 국경일인데요.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펼쳤는데요. 자, 그래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목요일은 왜 투표일로 할 수 없냐면, 영국 의회 의원 선거일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영국, 지배자였던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독립전쟁을 치렀던 미국으로서는 그 지배자, 식민지 지배 국가였던 영국의 의회 의원 선거일과 똑같은 목요일로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또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요일이 두 개입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요일로 정해진 건데요. 자, 그래서 화요일로 하게 된 겁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 중에서 화요일로 하게 됐는데 왜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2주 후인 11월 5일 화요일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그날이 바로 11월 첫째 월요일이 11월 4일이고 그 다음 날이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선거 날짜 요일을 정한 방식에 따라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하다 보니까 11월 첫째 월요일이 11월 4일이고 그 날짜 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이니까 11월 5일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냥 첫째 화요일로 정하지 않고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0년쯤 전에 그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았는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바로 순회 판사가 했습니다. 순회 판사. 말을 타고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는 순회 판사. 그 순회 판사의 재판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매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매월 첫째 날. 매월 첫째 날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인 11월 첫째 주의 첫날, 그러니까 11월 1일이 순회 판사가 각 마을을 순회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1차하고 순회 판사의 재판 받는 날이 겹쳐버리면 그 재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순회 판사님의 재판을 받는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기권해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으면 11월 1일이 만약에 11월 1일 그 순회 재판일이 11월 1일이고 그날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절대로 11월 1일이 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순회 판사의 재판일은 11월 1일인데 대통령 선거 일자를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로 하게 되면 절대로 그 11월 1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 재판일과 대통령 선거 일자가 절대 겹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11월 첫째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그날이 11월 1일이 돼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1월 그러면 순회 재판일과 겹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200년 전에 그렇게 만든 것처럼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절대로 순회 재판일인 11월 1일과 대통령 선거 일자가 겹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게 2주 후인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11월 4일이 첫째 월요일이고 11월 4일이 첫째 월요일이고 그 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니까 11월 5일 화요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7대 경합주의 지금 상황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날짜를 11월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실시하는 이유,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제가 만 11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가 있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10월 26일 11.6 사태 그 기념일인 10월 26일 토요일에도 또 온종일 여신 법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산을 들고 있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옆 나무 데크 시설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청필이었습니다. 자, 여기 나무 데크 시설입니다. 자, 반대 방향도 촬영해 보겠습니다. 나무 데크 시설입니다. 자, 여기 산책하는 분들, 평소에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평소와 달리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에 접해 있습니다. 자, 여기 저도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0월 22일까지 무려 22년 7개월 2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10월 22일까지 22년 7개월 2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9%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6,800km를 달려왔으니까 22년 7개월 22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잠실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 합해서 2,563m니까 22년 7개월 20일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석촌호수 1.5바퀴 정도 됩니다. 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산책하는 분들 다시 한번 나무 데크 시설 제가 저기에 서서 촬영했고요. 여기 산책하는 분들이 평소와는 달리 비가 내려서 많지는 않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